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 스위퍼를 봉인한 이 남자. 기아 타이거즈의 업템포 우한 황동하는 빠른 투구 템포만으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3 시즌 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호주 캔버라 스프링 캠프에서 드라이브라인에서 스위퍼를 배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동하는 2024 시즌에서 스위퍼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아직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시즌 중에 스위퍼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 대신 포심 패스트볼 비율을 조금 낮추고 슬라이더와 포크볼 사용 비율을 늘렸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테이츠에 따르면 황동하의 2024 시즌 포심 평균 구속은 시속 141.7km였다. 2023 시즌 시속 141.9km보다 약간 낮아졌다. 이 정도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드라이브 라인이 보통 투수 구속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황동하는 기존의 매뉴얼을 바탕으로 2024 시즌 정식 선발로 자리 잡았다. 이범호 감독은 황동하의 팔 스윙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25경기에서 5승 7패, 평균 자책점 4.44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구속보다 기교를 활용한 선발 투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황동하는 올해 우한 파이어볼러 김도현, 신인 김태현과 함께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김태현이 선발 경쟁에서 밀리면 이 군에서 선발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황동하는 5선발에 들지 못하더라도 롱리리프로 대기하며 예비 1선발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범호 감독은 스프링 캠프 출국 전 이들의 재능을 2군에서 쓰는 것이 아깝다고 언급했다. 김도현은 강속구를 갖추고 있어 선발 투수로 적합하지만 1이닝을 맞는 셋업맨으로 활용 가능하다. 우한 선발 투수가 부족한 기아에서 김도현을 선발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황동하가 개막 선발로 대기할 가능성도 있다. 황동하는 언젠가 다시 스위퍼를 사용할 수도 있다. 많은 투수들이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지만 완성도 부족이나 팔보호 등의 이유로 구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오키나와에서 펼쳐질 연습 경기에서 선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황동하, 김도현, 김태형 모두 기아를 대표할 우한 투수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이다. 양현종의 은퇴와 관리, 돌아올 이 적극적 벤치 개입 등으로 결국 이들 모두 선발로 나설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선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시즌 중에 결국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변우혁, 25,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어느 정도의 출전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변우혁은 2022 시즌 후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됐다. 2023년에는 67경기에 출전해 226타석 200타수 45안타, 타율 0.257, 7홈런 24타점, OPS 0.664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4년에는 69경기에서 187타석 168타수 51안타, 타율 0.304, 5홈런 21타점, OPS 0.839를 기록했다. 2023년보다 39타석 적게 나섰지만 더 많은 안타를 쳐 생애 첫 3할을 기록했다. 사실 지난해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3루는 김도영이 있었고 1루에는 이우성이 있었다. 이우성이 잠시 외야로 이동했을 때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특히 이우성이 여름 동안 공백을 가졌을 때 1루로 나가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석현준과 출전 시간을 나누는 상황이었다. 올해는 아마도 기회가 더 제한될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이 김도영의 라이벌 윤도현, 32을 슈퍼 백업으로 지정하며 윤도현에게 많은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도현은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타격 재능이 뛰어나 대타로 많은 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작년 이우성이 잠시 외야로 나가며 생긴 기회는 올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패트릭 위즈덤이 1루수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석현주는 1, 2루 대타 등 전천후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이우성이 200타석을 소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작년 187타석도 보장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결국 변우혁은 김도영과 위즈덤이 휴식을 취하거나 때때로 지명타자로 나설 경우 1루수 또는 3루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영우가 지난해처럼 나이를 잊은 뛰어난 활약을 펼친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밖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고종욱, 황대인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1군에 올라오게 되면 누구든지 2군으로 내려갈 위험이 존재한다. 이만큼 기아의 백업 경쟁은 치열하다. 뎁스가 깊고 팀의 전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변우혁이 이러한 어려운 경쟁을 뚫고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이는 그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팀에서든 백업이 주전으로 자리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변우혁은 자신을 믿고 노력하면 된다. 작년에 1군의 고정 멤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타격 자세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범호 감독은 좀 더 노력하면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없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격려와 함께 채찍을 들기도 했다. 이는 변우혁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가 2024년생의 첫 10홈런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의 몇 안되는 거포 유망주인 변우혁. 본인도 간절히 원하지만 기아 역시 변우혁이 터지길 기대하고 있다. 기아 티켓이 가장 저렴하다니 시장 경제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은 중요한 법칙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반면 수요가 적다면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찾지 않게 된다. 실제로 이 시장 경제의 논리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프로스포츠다. 팬들의 마음은 냉정하다. 흥미로운 팀과 경기는 사람들이 몰리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포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차등 정책이 시행되었다. 야구와 농구 등 인기 스포츠 모두 마찬가지다. 메이저리그의 대부분 팀은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팀이 원정 경기를 오면 티켓 가격을 크게 올린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라이벌전, 지역 라이벌 매치 역시 마찬가지다. NBA 농구에서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속한 LA 레이커스, 스테판 커리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는 티켓 가격이 급등한다. 미국 팬들은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프로스포츠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KBO 리그가 가장 대표적이다. 선수들의 기량은 뛰어나고 경기장 시설도 훌륭하다. 이제 대전까지 신식구장이 생기며 잠실은 가장 낙후된 야구장이 되었다. KBO 리그는 지난해 10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젊은 팬들이 많아지며 야구 선수들이 아이돌급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는 티켓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라이온즈의 경우 시즌권 판매를 두고 벌써 큰 논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나 수익을 고려할 때 구단들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구단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려야 한다. 수요가 몰린다면 티켓 판매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키움 히어로즈의 새로운 티켓 판매 정책은 참신하다. 키움은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한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야외에서 야구 경기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척돔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고려해 하절기 동안 티켓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했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최근에 젊은 팬들은 가격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원정팀 팬들을 배려하면서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도 출시했다. 바로 원정팀 팬들이 고척돔에서 응원팀의 경기를 시즌 내내 같은 자리에 앉아 관전할 수 있는 원정팀 시즌권이 KBO 리그 최초로 선보였다. 이 상품은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키움은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주중과 주말 차등 요금을 적용한 팀이기도 했다. 그런데 원정팀 시즌권을 보면 각 구단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가장 저렴한 버건디석 기준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티켓은 127.400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KT 위즈의 티켓은 232.500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중, 주말과 하절기, 비하절기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 이렇게 책정된 것이다. KT는 하절기와 주말 경기가 많아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다. 반면 기아는 주중과 비하절기 경기가 많아 9개 구단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의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아는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이었고 KBO 리그에서 최고의 인기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아가 경기를 하러 오면 원정팀이라도 수도권 경기장에는 많은 팬들이 모인다. 만약 기아와 인기팀을 상대할 때면 요일이나 계절과 관계없이 인기팀 프리미엄을 고려해 티켓 가격을 올리는 것이 키움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기아는 주중 경기도 경기장을 꽉 채울 수 있는 티켓 파워를 가진 팀이다. 반면 KT는 솔직히 말해 고척돔에서 다른 인기팀들에 비해 관중 동원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가격을 낮추어 박리담회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중반 두산 베어스가 비슷한 티켓 판매 정책을 발표했다가 바로 철회한 바 있다. A등급 인기팀에 들지 못한 구단들의 항의도 있었고 당시에는 구단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팬들의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KBO 리그 구단들도 상대 팀별로 티켓 가격을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시도할 때가 된 것 같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최근 몇 년간 어떤 팀이 왔을 때 팬들이 얼마나 많이 왔고 또 어떤 팀은 적게 왔는지에 기반해 차등을 두겠다고 하면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